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한참 실적 발표 덕분에 뜨겁게 달궈졌던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 중에서도 두 기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적 발표 때 좀 중점을 더 썼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대장들, 이 두 큰 형님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큰 모멘텀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다음이 기대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인 J&J가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주면서 실적 발표 이전부터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영상 꼭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기대치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상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많이 빠졌어서 그에 반해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성장세가 좋아져서 많이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반기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실적인데 임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틀 전, 3일 전에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가 하루 잠시 폭락을 했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정말 강세를 크게 보여주면서 대형주들을 보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큰 형님들의 좋은 실적, 임상 모멘텀,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는 하반기까지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 아래 적어놓은 다른 기업들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좋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한번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부터 설명드릴게요. 삼성바이오직스도 역대 최대 상반기 매출액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주가 추이가 계속 70만원대 횡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실적 발표 다음날 이렇게 9% 정도가 급등을 하면서 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5조 정도나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성장세의 바닥, 그리고 4분기에는 훨씬 더 큰 성장세를 기대해볼 만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적이 나빠서 빠졌던 게 아니라요. 사실 삼성바이오직스는 높은 밸류에이션, PER이 거의 100배가 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반영을 해주려면 삼성바이오직스는 그만큼 성장세가 뛰어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직스의 성장세가 살짝 지지부진했었던 1분기, 그리고 조금 덜해진 2분기, 그리고 훨씬 좋을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바이오직스도 하반기를 좀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뉴저지에 미국 지점을 하나 만들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탑 20 안에 드는 빅파마 중에서 13군데와 현재 거래처 관계로 유지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대규모 수주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참! 7월 1일에 출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가 9월 정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쪽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4분기에 혹은 3분기부터 4공장 가동률 올라오는 게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 지금 건설 중인 5공장의 완공 시점이 5개월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5공장도 선수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기대치 대비 좋은 실적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였는데요.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요, 존슨앤존슨, 얀센이 실적 발표를 한 다음부터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요쯤부터 발표를 했고 제 영상에서도 다뤘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J&J가 유한양행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레이저 티닙을 올해 10월에 에스모라는 학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올해 내로 최종 결과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1차 치료제로서 이 약물은 가능성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국내 이름은 렉나자인데요. 렉나자의 1차 치료제로서의 등재, 그리고 건보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2주 전부터 1차 치료제, 거기에 이제 J&J의 실적 발표에서의 레이저 티닙 모멘텀,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적도 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0월에 임상 3상인 마리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연말에는 타그리소와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글로벌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 번 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타그리소의 피크 매출은 13조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청난 시장이고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30-40%는 아시아인입니다. 근데 레이저 티닙의 효과가 타그리소 대비 아시아인에게서 계속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파이프라인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 알러지 치료제, 그리고 내쉬, 거기에 에이벨 바이오와 개발 중인 항암제의 추가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러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아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라이선스 인해온 파이프라인인데요. 알러지 치료제가 연내 일본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 중이고 관련 데이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이제 내쉬 관련해서는 곧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형사들,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좋은 실적과 좋은 실적 뒤에 있는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어요. 사실 하반기가 더 좋은 기업들이고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금리, 두 번째로는 학회, 세 번째로는 실적들이 더 좋아지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런 세 가지 큰 틀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공부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